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만세입니다. 주가 폭락으로 인해서 상당한 스트레스, 걱정, 근심, 고민이 또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줄기차게 올라갔는데 또 지금 미국과 이란과의 그런 또 전쟁이죠. 이런 거로 인해서 지금 주식시장이 상당히 좀 많이 흔들립니다. 스트레스 많이 받을 거예요. 이런 생각할 겁니다. 그때 팔아버릴 걸 하는 생각할 겁니다. 20만 넘을 때 팔을 걸. 제가 그랬죠. 항상 결정 잘 하셔야 한다고. 응? 잘 하고 판단 잘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뭐 현명하게 하신 분들은 뭐 알아서 뭐 크게 걱정 안 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아요. 다시 이야기하지만은 자기만의 원칙과 기준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생은 선택과 집중의 싸움이다. 누구의 선택이 더 바람직했고 누가 더 집중했는지가 승패를 가른다. 우선순위 외의 일은 과감히 포기하라. 이것저것 다 잘하려고 한다면 아무것도 잘하지 못하게 된다. 그리고 이 사실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 당신은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다. 하지만 모든 일을 다 할 수는 없다. 버려야 할 건 버려야 하고 포기해야 할 건 포기해야 한다. 놓을 것과 잡을 것을 구분지어라. 하늘이 당신에게 결정권을 준 셈이다. 허락된 시간 안에 뭘 남기고 싶은가? 선택과 집중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다. 무엇을 단념할 것이고 무엇을 쟁취할 것인가?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기에 허락된 시간을 알 수 없기에 빨리 선택을 확정해야 한다. 이것저것 뭐든 다 하겠다는 다짐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이다. 의미, 의미 있는 문장들이 많은데 이야기들이 한번 여러분들 잘 고민해 보십시오. 사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어제는 그 코스피 진짜 아주 작살이었습니다. 진짜 이렇게까지 빠지는 것도 또 오랜만에 보네요. 7% 넘게. 예전에 2000대에서는 뭐 7% 그런데 이게 투자가 6000대에서의 7%는 엄청난 크죠. 응?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여파로 투자 심리가 아주 급격히 위축이 됐고 코스피가 정규 중에서 7% 넘게 급락한 데 이어서 애프터마켓도 장난이 아니게 빠지더라. 그래서 정규제 삼성전자가 뭐 9.88, 11.5% 밀렸던 삼성전자 헤닉스 시간의 거래에서도 낙폭이 컸습니다. 상당히 컸다. 그래서 다들 지금 뭐 흔들흔들해요. 지금 보니까 흔들흔들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관리 잘 하셔야지 또 제대로 안 하면은 또 엉뚱한 행동 해가지고 또 손실을 많이 또 일으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멘탈 관리 잘해야 한다. 멘탈 관리.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이 메모리 반도체 공급난에 이어서 중동의 또 지정학적인 리스크에 따른 물류 변수까지 겹치며 올해 큰 폭의 역성장을 기록할 전망이다. 이렇게 또 기사가 나오던데 카운트 포인트 리서치인가 봐요. 여기서 올해 전 세계 스마트폰 출하량은 전년 대비 12.4% 감소해서 11억대 밑들 것으로 보고 이는 퍼G 전환이 본격화됐던 2013년 이후 최저 수준이자 사상 최대 연간 감소폭입니다. 이번 전망 하향의 가장 큰 배경으로는 모바일용 저전력 D램 공급 공백이 꼽히고 메모리 업계가 수익성이 높은 AI용 D램하고 기업용 SSD 이쪽에 낸드 중심으로 생산 능력을 전환하면서 모바일용 물량이 타이트해졌다는 것 같아요. 특히 모바일용 LPDDR4하고 5 가격이 올해 2분기 기준 지난해 3분기 대비 약 3배 수준까지 상승할 것으로 지금 보고 있고 메모리 공급 확장이 이제 가셔되기까지 여러 분기가 소요될 것으로 보여서 그 영향은 27년 하반기까지 이어질 거랍니다. 그래서 LPDDR4 공급 축소로 중저가 스마트폰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네요. 실제 올해 1월 일부 안드로이드 그 OEM 제조사 포트폴리오 전반에서 10에서 20% 가격 인상이 관측이 됐고 카운트 포인트는 올해와 내년 침체가 구조적인 성격을 띠고 회복 시점은 신규 메모리 생산 능력 가동이 본격화되는 내년 말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을 하죠. 제품군별로 양극화가 심화될 겁니다.
프리미엄 세그먼트는 한 자릿수 성장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있는데 $200 미만의 중저가 제품군은 20% 이상 감소할 것으로 봅니다. 애플과 삼성은 공급망 통합 역량과 가격 결정력을 바탕으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일 거라고 보네요. 고소득층 수요와 통신사 보조금 프로모션 효과가 가격 인상 충격을 일부 흡수할 것으로 봐요. 지역별로 보니까 신흥시장 타격이 더 클 것으로 봅니다. 카운터비트는 중동 아프리카 마이너스 19%, 중남미 마이너스 14%, 아시아 태평양 마이너스 14%를 예상했고, 이렇게 중저가 제품 비중이 큰 지역일수록 부품 원가 상승을 판매가로 전가하기 어려워서 출하 감소 압력이 커질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시장의 점유율 변동성은 줄어들고 평균 판매 가격 하단은 상승할 거라고 하죠. 제품의 포트폴리오 축소와 교체 주기 장기화가 동시에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들을 하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뉴스들이 그거예요. 어제 막 주가 많이 빠지니까 검은 화요일 뭐 그런 관련된 이야기들이 상당히 좀 많았습니다.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엄청나게 팔다 보니까 코스피가 상당히 좀 밀려가지고 상당히 좀 힘들었죠. 그리고 또 이런 이야기가 있네요. 지금 아이폰 16E가 아니고 이제 17E가 나와요. 17E.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이 강자로 군림해온 애플이 중저가 시장의 문법마저 바꾸고 있더라. 단순히 저렴한 가격을 앞세우는 것을 넘어서 사양을 플래그십 수준으로 끌어올림으로써 안드로이드 진영의 점유율 방어선에 나섰다. 그래가지고 애플은 2일날 아이폰 17E를 정식 공개를 했네요. 이번 신제품은 최신 3나노미터 공정이 적용된 A19 칩을 탑재했고 플래그십 모델하고 약간 대등한 성능인데 애플이 자체 설계한 최신 셀룰러 모뎀 C1X를 채택했고 데이터 속도는 2배 높이고 전력 효율은 30% 개선, 기본 저장 용량은 256기가, 전작보다 2배 확장했네요. 사실상 보급형의 성능 한계를 지웠다. 애플이 중저가 라인업에 공을 들이는 배경에는 지난해 내놨던 아이폰 16E, 이 16E의 그 성적표가 이제 뒷받침되는데 시장 조사 업체에 따르면 지난해 글로벌 베스트셀링 그 스마트폰 10개 모델 중 아이폰 16E가 10위에 이름을 올려요. 아이폰 SE 3세대 이후로 약 3년 만에 등판한 보급형 모델이 출시 첫 해에 곧바로 상위권에 안착했고 저렴한 최신 아이폰에 대한 시장의 강력한 갈증을 확인시켰다. 그래서 아이폰 16E가 아이폰 판매량 증가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거죠. 최신 기능을 전략적인 절충안과 함께 제공했는데 사용자들이 애플 생태계에 더 쉽게 입문할 수 있는 가교 역할을 했다고 분석을 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뭐 좋긴 좋은 것 같은데 가격이 비쌀 것 같아요. 이것도 한 99만 원이라는 말도 있고 하는데 과연 한국에서 얼마나 팔릴지는 모르겠습니다. 17E를 살 바에는 차라리 17을 사는 게 또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 또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